안녕하세요. 논문 같이 씁시다의 논문 조교입니다. 5강은 서론 쓰기 두 번째로 연구 방법과 연구 문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은 연구 설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듯 연구 방법은 부실 공사를 막아주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연구 방법이라는 공식, 어떻게 연구 문제를 통해 무엇을 설정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은 바로 수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때요? 수능 시험이 끝나면 출제 문제로 인해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처럼 완벽한 연구 설계는 힘들고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연구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불특정 다수를 연구 대상으로, 여기서 불특정은 학폭의 경험 유무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설문지 기존을 연구물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개발을 통해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초중고 학폭 설문 문항을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그 설문지를 배부하여 해소한 설문지 문항을 집계하여 통계를 돌린다고 하죠. 통계의 결과값이 연구 결과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학폭 개선 방안을 위한 학폭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녹음하고 풀이하여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해석해 나가며 의미를 구성하여 연구 결과로 작성되는 것을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적, 질적, 혼합 연구를 설계하는 연구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시를 통해 서론에서 연구 방법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연구의 필요성과도 연결하여 선행 연구의 연구 방법과 차별화를 두어서 연구 결과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폭넓은 관점에서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의 설명이 가능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지를 별도 개발 없이 위 논문처럼 대학 정보, 공시 자료나 통계 자료, 문헌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 도구로 사용해도 됩니다. 위 논문의 연구 문제는 특이하게 서론이 아닌 연구 방법에서 연구 문제를 이렇게 자료 분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연구 문제를 서론에 서술하는데 교육재정 경제연구 논문 형식이 모두 그런 건 아니고 통계적 연구 방법의 이런 추가적인 설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구 방법에 서술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 주제, 즉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시사점이나 유용성을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으로 이걸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증폭시켜서 연구 주제가 번뜩이듯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연구 문제도 앞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의 특성에 맞게 유형과 특징 분류, 그 다음에 영향 요인들을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작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 연구의 세 번째 예시 논문은 선행 연구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연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연구 방법은 연구의 필요성과 연결하거나 연구의 발전과 보완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하는 바와 유용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가장 적절한 방법과 더불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그림으로 연구 모형을 첨부하여서 연구 문제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문이 그렇지만 연구 방법과 연구 문제는 바퀴 아기가 맞아야 잘 굴러가듯 딱 떨어지게 설계해야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문 말처럼요. 예를 들면 연구 방법은 조사 연구로 설정하고 연구 문제는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변인 간 서로 매개하고 있는가로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특수한 경험의 소수 인원에 대한 연구로서 본 논문은 교육대학원의 타 전공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왜 교육행정 전공하는 현직 교사에 대한 경험 연구는 없는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연구 대상을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현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서술하였습니다. 위 논문의 연구 문제는 왜 교육행정 전공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교직과 연계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모습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왜 하필 교육행정? 대부분 교육행정을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석사는 상담을 전공했고요. 박사는 교육행정을 전공했는데 저는 진정 교육행정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저 혼자 막 말하고 싶지만 그럼 제가 더 이상해지는 현상을 이렇게 겪은 경험이 워낙 많아서 요즘은 그냥 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교육행정 정말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 질적 연구 방법은 근거 이론을 적용하여 이론적 모델을 구조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이론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의 근거를 발견하고 해석과 의미를 구성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문제 또한 이런 근거 이론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근거 이론으로 연구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때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급 떠오르네요. 실적 연구는 들어갈 땐 웃지만 나올 때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겠죠. 마지막 질적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내러티브 탐구의 독특한 해석과 연구 결과 서술 방식에서 오는 특성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와 이야기를 엮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서술된 문장을 읽다 보면 한편의 소설을 읽는 느낌이랄까요?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연구 퍼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은유가 넘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적인 은유 표현이라는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밝혀두겠습니다. 저는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가까운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표현한 것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기에 첫 발을 잘못 들인 케이스라고 할까요? 석사 논문을 혼합으로 설계를 했는데 질적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 공부를 하다 보니 끝이 없어요. 그래서 통계를 배울 시간이 부족해서 통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양적 연구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새로운 통계 분석 방법이 쏟아져서 늘 끝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연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구 방법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고 강의와 학회를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연구 주제도 잘 떠오르고 논문도 탄탄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관해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논문 조교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